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야인시대 바로 출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하고 전화 참여.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 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뭐, 요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토스를 해줄 겁니다. 저희가 종목 선정해서 뭐 어떤 거 해드리고 싶은 거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싶은 거 안 해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PD님들이 보내주면요, 그 무조건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화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종목명, 비중, 그리고 궁금한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직접 전화 통화로 얘기하면서 상담이 가능하세요. 뭐 둘 중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는데, 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일봉상으로 보면 120일 좀 돌파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5%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가 지난 언제입니까? 11월 15일 날 7% 급등한 이후에 이제 최고를 많이 상승을 했고, 그죠? 그렇죠.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 860만 주 오늘 거래가 됐고 순매수가 나왔고 기관들이 지금 390만 주 정도 이제 거래대금이 아주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예.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이제 추세를 좀 전환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의미가 네.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1배 수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1배 약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 1배 수준인데 이 삼성전자가 PBR 1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거 이거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전에 우리 이때 한참 한 2년 정도 전에요. 자, 여기서 찍었던 2022년도에 찍었던 자리, 이 자리가 PBR 1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GTC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그 외 레거시 반도체 쪽 이런 쪽에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업황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거 레거시 쪽도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양선을 뽑는 거,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뭐 상당히 3,500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요. 요 아랫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양선을 뽑은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기관, 외국인 동시에 같이 순매수를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은 이 코스피 현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으면 물론이고요. 선물시장 쪽에서도 한 6,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선물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온 거, 뭐 요것도 그 성격도 좋아요. 뭐냐 하면 같은 매수가 있더라도 이게 신규 매수냐, 아니면 청산하는 수량이냐, 매도 쳤던 거 청산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오늘 들어온 거는 신규 매수예요. 자, 이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뭘 보면 아냐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이나 옵션 쪽에 보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PBR 1배 수준,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거는 그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자, 뭐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 소부장 쪽들, 요런 쪽들도 같이 좋을 수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 투자하기가 좀 좋은 그런 환경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시장 분위기가 정말로 안 될 때는요, 진짜로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나 아니면 코로나 때 이럴 때 됩니까? 돈 못 벌어요, 그럴 때는. 자, 그리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많이 벌고 뭐 되게 안 좋을 때 그럴 땐 좀 덜 깨질 생각을 해야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벌 수 있는 뭐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종목 진단을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올려주신 거는 보령을 올려주셨네요. 자, 제약바이오 주식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 올라온 것 같네요. 자, 매수가는 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를 매수하셨네요. 자, 이 보령 같은 종목은요, 지금 뭐 조금 이렇게 빠지면서 답답하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죠. 자, 지금 뭐 다른 쪽들 지금 로봇이나 방산 이런 쪽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뭐 원전 같은 경우도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서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동안 좀 좋았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다른 쪽들은 되게 좋았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못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소외를 받을 것이냐? 왜 우리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이제는 한 번 정도 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 부분들 이런 게 안 좋으면 그거는 못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령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8,2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한 705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예상치 나오는 거는 한 860억 정도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주가가 현재 주가 수준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12월 달에 9,180원 저점을 찍었네요. 자, 그 자리가 작년 8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고, 자, 지금 거의 뭐 9,490원인데 이 가격대는 좀 실적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자리가 있죠. 자, 작년 9월 달,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한 12,000원 정도 근처 정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쪽에도 고점 찍은 자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보령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반등이 나오다 보면 12,000원대 정도 이쯤에서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유이견 말씀드리겠고 12,000원 정도에서 일단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코스모 신소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께서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9,500원에서 매수하셨네, 그죠? 저는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높은 가격에서 산 게 아니고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죠? 원래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 고점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요 자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 얼마입니까? 23만 9천 원이네, 그죠? 여기가
요 자리가 23만 9천 원이고 지금 오늘 지금 종가가 4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손실률이 있잖아요. 손실률이 지금 거의가 79%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죠. 이분께서는 뭐 좀 손실이 아니신데 원래 이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죠? 이게 코스모 그 신소재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2차 전지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2차 전지가라는 종목은요. 지금 거의가 주가 거의 다 이래요. 지금 주가가. 2차 전지 주가 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바닥을 지금 탈출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더 이상 주가 무너지지 주가 이 자리에 더 주가 아래쪽으로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해요. 이제 여기서 저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차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반도체가 먼저 한번 움직였죠. 그죠? 반도체 낙폭이 워낙 컸잖아요.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도 실적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의 하방 경직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요. 지금 실적 한번 볼까요? 지금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지금 적자 기업은 아니죠. 그죠? 보니까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은 202억이 나왔죠. 그죠? 이게 영업이익이 지난해 올해가 한 202억 정도 예상이 지난해가 250억 정도 나왔는데 그죠? 그러면 주가는 거기가 뭐 저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하시면 이게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지난해 10월 31일 날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가격대가 여기가 내가 최고로 잡으면요. 요 가격까지는 얼마 정도까지 8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요까지는. 지금 주가가 4만 8천 원이니까 그죠? 제가 최대한 봐주는 겁니다. 최대한은 8만 원이고요. 이거는 120일 입병수에 놓여 있는 요 가격대 있죠. 이게가 거의 7만 원대잖아요. 요까지는 한번 독하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좀 독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7만 원 정도. 좀 중기로는 8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비중은 15%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2차 전지전 어떤 것만 하냐면 저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은 LG화학, 그 다음 롯데에너지 멀티를 딱 저 4개밖에 안 봅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대형주 세 종목하고 그 다음 중행주, 롯데에너지 멀티럴죠. 그 4개만 저는 보는데 이게 나와 있는 뭐 코스모 신소재 종목 진단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한번 최대한 가져가면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올려주셨네요. 자, 25,600원에 10% 중장기로 투자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가격 보면 오늘 종가로 매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원전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자, 요거는 뭐 미국이 1월 달에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 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죠. 자, 근데 뭐 에너지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 원전 쪽 이런 쪽 협력하는 거 그럼 그 부분도 어려운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1월 달이면 1월 초에 지정이 됐으니까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자,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미국하고 뭐 저 원전 협력 뭐 이런 것들 MOU도 체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저걸 했다.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그랬다. 원전 협력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다. 자, 그렇다면 원전 쪽에 그 부분,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쪽들은 소형 원전이죠. SMR 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대형 원전이야, 뭐 그거 저 원전 부지 선정하는 데만 해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씩 막 이렇게 걸리는데요. SMR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한이 그만큼 적어요. SMR은 대형 원전은 꼭 물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 열을 식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울진 바닷가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SMR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륙에서도 할 수 있고 모듈 형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부품들을 규격화된 부품들을 쿡쿡 찍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대형 원전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또 뭐 이점들이 데이터 센터 같은 데들 이런데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다가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좀 급락을 원전주들이 다들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뭐 조정의 빌미로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돌파가 된다라고 봐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중장기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저 39,000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2021년도에 고점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38,886원이었네요.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 찍고 밀린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도 뭐 한번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은 겁니다. 자, 근데 좀 더 크게 보시면요. 이 자리는 말씀드렸던 부분들 종합을 해보면 길게 본다라면 장기로 본다라면 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 뚜렷한 저항선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저항선을 설정해 보면 5만 원대 정도입니다. 5만 원대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자, 그 자리가 5만 원대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봐 주신 대로 중장기로 길게 보실 수 있다라면요.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유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 목표가 5만 원 정도 설정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 HKN 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그 CJ 그 제일제당 있잖아요. CJ 제일제당에서 그게 제약사업부가 물적 분할해서 만든 기업이죠. 여러분은 보통 HK 이노엔이 그 이제 전문 의약품도 하지만 우리가 건강 음료 쪽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는 이제 술을 이제 못 하는데 보니까 뭐 컨디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흑개수 같은 쪽 이게 이제 음료수 쪽인데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그 HK 이노엔이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요 제약주 중에서 있잖아요. 이게 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는 종목이라니까요. 제약주인데 여러분들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제약주 중에서 저는 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HK 이노엔은요. 이 종목은 저는 충분한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면 매수한 가격대가 41,0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추가적으로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120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
여기가 지금 120일 이평선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놓고 오면은 한 4만 1,000원이 돼요. 4만 1,000원. 지금 비중을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을, 내일이라도 있잖아요.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15%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36,2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5%더 추가 매수 15% 가지고 단기적으로 41,000원. 좀 여유가 된다면요. 한 44,000원까지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여타 그런 제약주와 좀 다릅니다. HK 노예는 충분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해서 단기 41,000원, 좀 길게는 44,000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저거 올려주셨네요. 인탑스를 올려주셨네요. 자, 비중 20%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가격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이 인탑스 같은 경우도 저도 가끔 뭐 말씀은 드리긴 했던 종목인데, 그다지 가장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 종목이죠. 다른 종목들 막 움직이고 난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또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탑스는 우리 삼성에서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죠. 자, 뭐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크게 뭐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아주 뭐 좀 이 판매가 많이 되거나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자, 이 인탑스는 크게 2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핏이라는 거, 삼성의 보핏이 좀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판매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베어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베어로보틱스. 참 요거는 미국 회사입니다. 베어로보틱스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만든 분은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분입니다. 그래서 그 베어로보틱스의 로봇, 그러니까 요거는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바퀴 달려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뭐 수건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TV 광고 보게 되면 LG전자에서 만든 클로이 같은 그런 로봇입니다. 근데 이 베어로보틱스의 그 서비스 로봇을 위탁 생산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게 베어로보틱스가 또 LG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초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근데 이 로봇주를 매매를 하시려면요. 들고 가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저 로봇주들 말씀드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뭐 트레이딩 관점이나 뭐 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인탑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잘라 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있다 보면 그 뭐 베어로보틱스 로봇을 위탁 생산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삼성에 이게 되면 좀 클 거예요. 삼성 보핏의 시제품을 이 인탑스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에서도 야, 시제품만 만들어, 그리고 본제품 물량을 안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줄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그냥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 있다라면 2만 원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 나중에 나올 뉴스들, 이런 것들을 뭐 몇 월 며칠 날 뉴스가 딱 나올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 2만 1,000원 정도, 이 정도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2만 1,000원 근처에 가서 이 보핏에 대한 얘기가 확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별 특별한 그런 얘기 없이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21,000원 정도에서는 상황 봐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때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8,000원에 8%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제가 그 신의 한수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매날에 이게 보시면 이게요. 이게 스타캐스틱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스타캐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지금 잠깐만요. 이게 스타캐스틱입니다. 제가 이게 뭐 퍼센트 K 값이나 뭐 퍼센트 D 값 제가 뭐 구별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여기가 요 자리가 있잖아요. 요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요 자리 있죠. 여기가 매수 구간이죠. 자, 요 자리가 매수 구간이죠. 그죠?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 그죠? 지금요,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침체 구간에 있는데, 여기 스타캐스틱이 20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아마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가 있고, 그 다음 좀 여유, 그 다음은, 중기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항상 63,800원. 이걸 내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 초단기로 보시는 분들, 초단기예요. 요 초단기는 최근에 매수하신 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5만원대 매수하신 분 있었잖아요. 5만원대. 5만원, 51,000원, 52,000원, 53,000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초단기로 매매하고 싶으면요, 63,800원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 좀 여유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가져가시면 72,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은 72,000원 가져가세요. 그 다음,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8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보세요. 단기 63,800원 매도하시고, 여유 되면은 72,000원. 그 다음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8만원까지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해 지금 워낙 주가가 못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 볼까요? 이런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선주 빼고요. 보통주가 340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죠. 그죠? 860만 주, 기간이 390만 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일봉으로 제가 되돌아서 보면요. 여유있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종목 가지고요. 비중, 이게 8%가 뭡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8%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비중을요, 20% 채우세요. 비중을 20% 채우세요. 8%가 뭡니까? 이 조정 만약에 주가가 이거 내려오면요. 얼마 정도에서 내일 만약에 혹시나 오늘 5% 정도 하락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55,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 사시라니까요. 55,000원. 요 자리가 딱 추가 매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20% 정도 비중을 채우시라니까요. 8%가 너무 적어요. 20% 채우세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져가시려면 그냥 8만원까지 가져가 보세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져가시려면. 그렇지 않고 사람도 있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도 여러분들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 좀 여유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은 전업 투자자 있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전업 투자자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200명 가까이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매수한 요 가격대 5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63,800원 정도 오면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죠? 단기 목표가 63,800원이니까 이분께서는 지금 비중을 5%, 8% 가지고 계시니까요. 12%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고 55,0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DX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34,4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뭐 최근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다 밀렸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요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야, 참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나놓고 보면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을 참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포스코 DX는 과거에 포스코 ICT죠. 포스코 ICT인데 그때 2018년, 19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뭐 제가 나이키 공장이 중국에 있던 공장을 독일로 옮겼는데 거기서 뭐 직원들 수백 명 하던 걸 10명이서 관리한다. 막 그러면서 향후에 이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막 많이 드리면서 포스코 DX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4,000원, 3,000원, 4,000원, 뭐 비쌀 때는 5,000원 그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게 한번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텐베거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한번 이렇게 거대한 시세요. 이런 시세를 뽑은 기업들이 뭐 성장성이 있으면 더 갑니다. 100배, 뭐 20배, 50배, 100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근데 거의 전체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 아니면 밀리는 경우가 많죠. 이 포스코 DX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이 포스코 DX는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이 작년 9월달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만 보면 작년 9월달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향후에는 주식 투자를 매수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좀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수급 분석 쪽에 가보면요. 자, 여기서 이 대주주하고 이 최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고요. 자, 그다음에 포항공대 이쪽에서도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포항공대 쪽에서 매도는 2024년 9월 달부터 매도를 좀 했었죠. 즉 포항공대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매도할 때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이 수급을 조금 살펴보셨다라면 아마 좀 이렇게 좀 실수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리고 자, 향후에는 꼭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하고 매수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 지금 여기서 3만 원대 찍은 자리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 거래가 3만 원대 위에서 전고점이 요게 딱 걸려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3만 원대에서 걸렸고 그래서 3만 원대 저항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자리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3만 원 근처나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포스코 DX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게 전기차 충전기 쪽 이런 쪽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전기차 쪽 확산되는 것도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그렇게 크게 강하지는 않으니까 자, 반등은 기다려 보세요. 반등을 기다려 보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 주시고요. 자, 2차 전지 쪽하고 전기차 쪽 관련되는 그런 쪽을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이따가 제가 히든카드에서 한 종목 말씀드릴 텐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차 전지 쪽에 제가 한 1년 6개월 넘게 한 2년 가까이 1년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히든카드에서
2차 전지를 추천을 전혀 안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한 종목을 추천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셨다가 3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산일전기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만 2천 원에서 이제 매수하셨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요 산일전기는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거기 안산에 가면 다른구에 가면 승곡동이라고 있죠. 승곡동. 이게 승곡동에 있는 기업이죠. 그죠? 산일전기가.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이 기업의 CEO는 제가 봤을 때 상당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분이 산일전기의 CEO는 아마 상당한 시장에 우리가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주식을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산업용 변압기 쪽이잖아요. 그죠? 요 변압기 시장이 좋을 때 지난해 7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장에 상장을 했냐고요. 만약에 지난해 지금 변압기 시장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볼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때를 잘 만나서 시가 5매나 2조네 2조. 시가총액이 지금 2조입니다. 2조. 이거는요. 지금 시장에 색깔이 맞는 종목이에요. 그죠? 지금 시장에 색깔이 맞는 종목이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실적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네. 그죠? 1,092억이 나왔네요. 2023년도에는 466억이 나왔다가, 그죠? 2023년도고요. 지난해가 1,092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로 나오네. 그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해 한 1,500억 정도 나오고 내년이 한 2,000억이 넘어가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더 나오는 거죠. 물론 PR 자체가 좀 높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죠. 그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만 2천 원에 매수한 오늘 종가가 6만 6,600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요 고점이 대략 얼마냐? 8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8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는 겁니다. 오늘 종가가 6만 6,6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까지? 요 8만 원대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실적이 수반되잖아요. 제가 요 실적 자체가 딱 수반되는 종목이죠. 그죠?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최대한 가져가셔가지고요. 8만 원까지.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 지금 비중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한 13% 가까이 되잖아요. 비중 한 20% 채우셔도 돼요. 비중을 채우셔도 되니까 최대한 가져가서 8만 원 가까이 오면 그때 한번 매도하는 전략이고 저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반도체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9,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2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가끔 보면 이 종목 진단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매수하셨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지난달 2월 달에 매수하셨다라면 이거 저점에서 보면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더블도 훨씬 넘게 3배 가까이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거죠.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려도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거 다 그런 것들을 다 추천을 해드리고 이렇게 올라온 거 추천해드린 적은 없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쫓아가셔서 고민이 생기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보시면 여기서 이 제주 반도체는 가끔 가다가 좀 끼가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전력 반도체 뭐 요런 쪽으로 해갖고 뭐 저 팹리스 업체죠. 이 저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간혹 이 저전력 반도체들 요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한번 잠깐 또 반짝했다가 또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주가가 재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는 게 이 제주 반도체거든요. 끼는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아주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너무 좀 많이 빠졌네요. 일단 다음부터는 쫓아다니지 마세요, 시청자님. 단기간에 뭐 더블 이상 오른 거 그런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3배 가까이 오른 걸 쫓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커지신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은 자리가 있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62평선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쌍바닥 패턴 정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정고점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는 과정 기다렸다가 그 정도 가격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마 콘덴스 한번 봐드릴게요. 사마 콘덴스 56,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이 종목을 볼 때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행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공부를 한번 시켜 드릴게요. 요 순행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현금성 자산이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에다가 무엇을 플러스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단기 금융 자산이 있어요. 단기 금융 자산. 여기에다가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에요. 투자 부동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장기 금융 자산이 있어요. 요걸 합친 다음에요. 이거 합친 다음에 단기 차익금을 빼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를 빼세요. 매입 채무를 빼면요, 이게 순현금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사마 콘덴스가 순현금이 상당합니다. 이거 상당하다고요. 그러면 순현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은 자산 가치주라고 보셔도 돼요. 자산 가치주로 보시면 돼요. 이 자산 가치주는 이거는 순수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에 부채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 기업에 이제 부채가 보시면 부채가 한번 볼까요? 아예 부채가 없잖아요. 이거는 참, 이거는 실적만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보세요. 보니까 단기 차익금 전혀 없죠. 이게 단기 차익금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이거는 실적만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사마 콘덴스는 주가는 달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중을 지금 이제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소액주라서 지금 시가 총액이 2,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홀딩을 하세요. 이건 가져가시면은 얼마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이거는 시간 4만 원까지 반등은 나와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4만 원까지 나와요. 이분 56,000원은 아니더라도 56,000원 가장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종가가 27,800원인데 여기까지는 4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는요. 제가 기업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딱 기업을 분석하잖아요. 기업을 딱 분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제가 워낙 주가가 싸면 저는 더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가가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뭐 자산이 많다든지 또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유가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뭐 삼성물산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 뭐 KCC 같은 종목군들, 뭐 신도리코 같은 종목군들, 뭐 세이브는 INC 같은 종목군들. 제가요 하나 있죠 하나. 내가 하나 주가가 워낙 싸다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실질적인 지주에서 하나라는 주가가 워낙 싸다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하나 주가가 얼마나 많이 달아난 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가버리냐면 하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달아나서 한번 볼까요? 하나 주가가요. 제가 여러분들 주가가 싸다고 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 하나 주가 간 거 보세요. 실질적인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주가 많이 갔죠. 삼성물산 주가도 쌉니다. 이런 주식, 이런 거 잘 가지고 계시려고 함부로 이런 거 매도하지 말고요. 삼성물산, 이게 나와 있는 KCC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뭐 신도리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 뭐 세이브론 INC 같은 이런 종목군들 워낙 주가가 쌉니다. 이런 주식은 이런 잘 한번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나와 있는 뭐 사마콘대 주가도 이것도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한 최대한까지 가면 4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거기 오면 다시 한번 더 문의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바스 AI를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15,200원이고요. 비중 10% 중장기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뭐 이 셀바스 AI는 과거의 디오텍이죠. 이 AI 주식들 많이 상장 안 됐을 때 그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봤던 종목인데요. 그때가 벌써 또 한 6, 7년 정도 전이네요. AI 쪽을 한참 얘기 많이 드렸던 게 제가 2018년, 19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사람 뇌까지 막 이렇게 갖고 와서 그때 배워야 산다라는 프로죠. 거기서 막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그때 당시 디오텍이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한번 진짜로 큰 난리를 쳤었어요. 뭐 이것도 텐베거 그때보다 10배 수익이 나온 종목이죠. 이미 나왔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2023년도까지 그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그게 거품이다. 그래서 거품이 조금 빠지는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올해는요. 이 AI가 우리 로봇 쪽이 왜 그렇게 올해 좀 좋다라고 보십니까? 이 AI가 로봇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하고 뭐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물리 AI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AI 쪽은 또 지금 뭐 빠르면 GTC 2025가 오늘부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GTC 2025가 진행될 거고 요거 21일까지 진행될 테니까요. 여기서도 AI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 그 행사 지난다고 끝이 아니라 심심하면 한 번씩 AI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작년에 AI 쪽에 투자를 못한 만큼 올해 투자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AI 쪽에서 뭐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1년에 10조씩 10년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던데요. 자, 뭐 그만큼 투자가 안 됐다는 얘기고 좀 많이 뒤처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정부도 알아요. 자, 그럼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전고점 찍은 자리 있죠. 꼭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전고점을 여기 고점 찍고 밀린 자리가 보시면요.
이쪽에서 한참을 이렇게 횡보를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 하단은 여기서 올라오다가 또 밀린 자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기다리시면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7,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는 16,000원대 후반 정도, 이 정도에서는 한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아주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AI 쪽 투자가 막 이렇게 진행되고, 뭐 그렇게 되면 주봉상으로 보면 뭐 19,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까지는 조금 먼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17,000원대 정도 근처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17,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기다리시다가 17,000원 근처에서 한번 정리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HVM이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HVM 26,300원에 3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거 제가 이 종목에 또 한번 생각이 나서 또 이야기해 드리는데, 제 친한 친구가 HVM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제가 HVM이 왜 이 종목을 내가 샀냐고 물어보니까 스페이스 SO에 납품 이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HVM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와 있는 HVM이라는 이 기업이 우리가 보통 테마로 말하면요, 테마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주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주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주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제가 뭐 우리가 AP 이성이라든지 그다음은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군들, 뭐 세트레가이 같은 그런 종목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지금 매매를 하시려면은 물론 이 종목은 주가가 끼가 많습니다. 끼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한번 탄력 받으면요, 한번 탁 치면 보세요. 주가지 한번 상한가도 치고 달아나 보세요. 탄력이 굉장히 좋죠, 그죠?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가 한 번 더 탄력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비중을 줄이세요.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35%는 비중 많은 거죠. 그죠? 이런 종목은 비중이 있잖아요. 10에서 15% 정도만 가져가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다가 35% 이렇게 배팅을 치는 거죠. 이렇게 HVM 같은 종목은 비중은 10에서 15% 정도 가장 적당해요. 이 정도는 가져가신다면 앞전 고점 다시 한 번 더 시도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지금 올해가 여러분들 이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재단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렇게 하세요. 이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 있죠. 오늘 종가가 23,500원인데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20일 입병선이 나와 있는 가격대 있죠.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20일 입병선이 좀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한 26,000원 정도. 단기로는요 26,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되면은 뭐 3만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지금 종가가 23,500원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26,300원에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딱 주가 26,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오면요, 절반은 매도하세요. 35% 중에서 거의 한 뭐 10%나 한 15%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한번 최대한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이왕이면은 매매하실 때 HVM보다는 여러분들 이 종목은 개별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건 개별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차라리 우주항공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차라리 하나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 세트라이가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훨씬 낫잖아요. 이게 하나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세트라이가 훨씬 낫잖아요. 개별적인 그런 기업보다는, 그죠?
이항이면 따라서 이 종목은요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한번 최대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항이면 세트를 가위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KN소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좀 비싸네요. 19,8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뭐 이 KN솔은 클린룸을 만드는 기업이죠. 뭐 반도체 쪽 클린룸, 뭐 그리고 뭐 바이오 쪽, 요런 쪽 클린룸 같은 것들, 요런 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또 코로나 때는 음압병실 뭐 관련주 이러면서 한번 크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이 있었죠. 자, 요거는 액침 냉각 관련되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한번 시세를 강력한 시세를 복구 난 다음에 많이 빠졌죠. 뭐 이것도 3만 원에서 지금 뭐 오늘 종가 13,150원이니까 자, 상당히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자, 이게 현재 상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액침 냉각 관련되는 쪽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고 돌아요. 예, 돌고 돕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뭐 HBM 쪽들 이런 쪽들도 많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런 쪽들도 많이 움직였었죠. 그러다 보면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이 액침 냉각 관련되는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그런 상황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서 뭐 해외에서는 뭐 글로벌 기업들은 이거를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냉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지금은 좀 조용히 잠잠히 있지만 또 이런 쪽들도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또 한번 돌고 돌아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실적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재작년보다 작년의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연결 기준이지만 영업이익이 한 264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1,756억입니다. 오늘 종가로. 자, 주가 수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릴 거고 뭐 그런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니까 자, 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기다려 보시면 여기가 또 그 자리네요. 자, 보시면 여기 18,000원에서 19,000원대 정도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그 전에도 7월 달에도 고점을 찍었고 그 전에 6월 달에도 하여튼 그 자리만 가면 두들겨 맞았어요. 그 자리만 가면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액침 냉각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쉽게 그냥 확 뚫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 18,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면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8,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삼성중공업을 지난해 8월에 10,000원에 20%를 참여했거든요. 네네. 10,000원에 매수하셨다 이 말이죠? 예, 지난 8월에요. 그래서 네. 선생님 조금 전에 신의 한수에서도 그 좋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 주식을 굉장히 장기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에는 팔란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장기로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영업이익을 4천억 낸 걸 보고 그걸 구매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년에 뭐 5천억, 내년에 6천억 하는데 10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적어서 네. 과연 장기로 끌고 가도 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번 그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잘 듣고, 한번, 제가 이제 끝날 때 한번 그때 질문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요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이게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선조 좀 틀려요. 이건 드릴십 쪽이에요. 드릴십. 예, 드릴십이나 여러분들 그 알래스카 가다면 세빙선 유도선 있잖아요. 세빙선 얼음을 깨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음을 깨면서 가는 거 그 세빙선 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대형 컨테이너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기업은 제가 조선주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선주는 맞습니다. 조선주이지만 이거는 좀 특가가 되어 있는 조선주예요. 예, 같은 조선주 중에서도 특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아마 영업이익이 제가 한번 볼까요? 영업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왔는가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지난해가 5,027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지난해 매출의 영업이익이에요. 5,000원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되고 올해가 지금 예상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7,400억 정도 돼요. 그다음 내년이요. 내년이 1조 정도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가 1조 3천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0% 이렇게 증가됩니다. 평균 한 20% 정도. 그러면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움직이려면 저는 이 기업의 좀 재무구조가 워낙 그동안에 조선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워낙 안 좋았으면 보시면은 이 기업이 영업이익은 나오지만 이게 영업이익이 나오잖아 이게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 순이익이 많지 않죠. 그죠? 보통 우리가 영업이익이 5천억 나왔다.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 법인세 비용을 빼버리고 나면 적어도 법인세 빼면 적어도 한 4천억 정도. 요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지금 5천억이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지금 500억밖에 안 나오잖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기업은 부채가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중간중간 혹시나 뭐 유상증자가 나와버리게 되면 물론 실적이 좋은 주식은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은요, 유상증자가 나오도 하면 조정 박다치도 가요. 이거는 워낙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니까 뭐 유상증자가 좀 예상이 되더라도 이건 크게 개의치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보면 다른 조선주에 비하면 이제 주가가 삼성중공업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남바가 바뀌는 구간 지금 이제 14,790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남바가 바뀌면 한 2만 원대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여요. 대단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지금 10,000원대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10,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2만 원까지 100% 수익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 기간은 저는 최소한 지금이 3월 달이니까 한 6월 달 상반기까지 있잖아요. 6월 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이고 한 2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네,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위안시대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의 제가 이제 위안시대 히든 카드 추천드렸던 종목 있잖아요. 두 종목이 목표가 달성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한국항공우주가 3차 목표가 도달해서 무려 수익률이 74%고요. 그 다음은 3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QSI가 지금
목표가 도달해서 17% 지금 수익이 났네, 그죠? 자, 두 종목 AS를 일단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또 야지시 히든카드 좋은 종목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야, 이 정도의 수익을 내주는 저는 전문가 없다고 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종목 오늘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추천드린 지 딱 한 달이네요. 이 2월 17일 날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가 있죠.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손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지금까지 좀 많이 참고 기다렸다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방산주만 해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더블 넘은 종목들이요. 처음 말씀드린 기준으로 방산주를 추천 안 해드린 종목은 없어요, 거의. 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5배 정도 올라왔죠. 처음 추천해드렸을 때보다. LIG 넥슨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현대로템도 더블 훨씬 넘었고요. 하나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또 풍산까지도 이 시간에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려서 더블 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 한국항공우주를 추천드렸는데,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급등할까요? 그런 겁니다. 처음에 그 LI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걸 먼저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고 또 뭐 수출할 때 그런 쪽이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언제? 한 2년 정도 전에. 왜냐하면 이 한국항공우주는 퍼 기준으로 30배가 훌쩍 넘어갔었어요. 근데 LIG 넥슨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그거보다 훨씬 좀 낮은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쌌었는데 한국항공우주만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54,000원, 54,900원에 추천드렸는데요. 이때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 한국항공우주가 쌌었어요. 그리고 뭐 좀 지나니까 비슷해지더니 이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수출 계약을 체결할 거를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하나도 못했어요. 연말에 그 계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에 이게 계약 체결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라크 쪽에 그 수리온 헬기 말레이시아 FA50 그다음에 우즈벡 FA50 그다음에 페루 우즈벡 그다음에 또 필리핀 전투기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게 있었는데 다 지금 현재는 국방부 장관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면 빠르면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어쨌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또다시 컨트롤 타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밀어놨던 계약 체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 한국항공우주 추천드렸을 때 그때 얘기예요. 한국항공우주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주를 많이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4조 9천억 정도 작년에 수주했어요. 근데 올해는 8조 4천억 정도는 우리 수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미뤄놨던 계약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KF-21 신형 전투기죠. 여기에 관심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블로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좀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입금을 안 했죠. 한 4천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전체가 1조 6천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건데, 자, 인도네시아는 이제는 아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블록2,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 개량형들, 이런 쪽은 사우디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KF-21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 형상이에요. 나중에 5세대, 그러니까 스텔스기부터 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텔스기로 나중에 개량할 거, 그거를 목표로 해갖고 설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우디 말고도 향후에 관심 갖는 국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향후에 뭐 길게 보신다라면 지금보다 지금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길게 본다라면 훨씬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3차 목표가에서 74% 정도 수익 났는데, 자, 4차 목표가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4차 목표가는 마디 가격인 10만원 정도로 일단 정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은 1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QSI를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거죠, 요거.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는데, 17%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자, 이 QSI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종목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QSI도 마찬가지, 아무도 얘기 안 했었는데 저 혼자만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자, 17%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쪽은 깊숙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4년, 15년 이때 2차 전지 공부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 이럴 때 AI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19년, 20년 이럴 때 로봇 공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요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쪽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QSI 같은 경우도 좀 더 시간을 갖고 들고 간다라면 지금보다 좀 훨씬 더 좋은 가격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 달성했는데 2차 목표가는 지난주에 마찬가지 추천드릴 때 정해드렸던 2차 목표가가 있죠. 11,000원 정도 정해드렸으니까 2차 목표가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카드는, 자, 제가 좀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1년 6개월 넘게 이 야인시대를 통해서도 그렇고 2차 전지를 추천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안 좋게 얘기를 하다가 욕만 잔뜩 먹었죠. 너는 왜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2차 전지 안 좋게 얘기하냐, 이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시장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천을 안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히든카드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왜 전고체 배터리냐? 모든 기술은요, 수요가 있다라면 그 수요가 기술 발전을 앞당깁니다. 자, 제가 아까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죠.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사족보행 로봇 또는 서비스 로봇들, 이런 애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요, 이게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한 30% 이상 되면 어렵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춤도 추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그거 춤추는 거 잠깐 찍어갖고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2-3시간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로봇 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전자는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나오는 거, 이것도 상용화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크게 보는 게 큰 수익의 비결이에요. 자, 이것도 2차 전지 쪽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쪽을 보셔야 됩니다. 히든카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 종목군은 삼성 SDI가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자, 요까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요런 쪽은 소재 쪽에 가깝죠. 그리고 PNT, CIS, 요렇게 6종목인데요. 자, 뒤에 PNT하고 CIS는 장비 쪽입니다. 자, 요런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히든카드는
삼성 SDI입니다.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했어요. 유상증자가 그렇게 나올지는 저도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나올 거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올 학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있을 때 그런 교육을 좀 받았어요. 전쟁이 나서 만약에 포탄이 막 떨어지면 포탄 떨어진데 거기서 숨어라.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숨지도 못하겠죠. 포탄 막 터지면 못 숨을 텐데 하여튼 한 번 떨어진 데는 그 포탄이 다신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나올 학제들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삼성 SDI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주가에 반영 중이다라고 보고요. 자, 대규모 2조 정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요걸 금감원에서 한번 뜯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좀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게 주가를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되돌리는 역할을 할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자, 23년 말에 고객사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이미 납품을 했어요. 자, 아까 삼성전자 PBR을 잠깐 말씀드렸죠. 삼성 SDI의 PBR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성 SDI의 주당 순자산이 28만 5천 원 정도 돼요.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PBR이 지금 0.66배 수준이에요. 주가 여기서 빠지면 얼마 더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빠질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가 역사적 수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 뭐 이런 종목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갖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 21만 원, 2차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산의 히든카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종목,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가 3일간 몇 프로 상승세가 나왔냐면요, 3일 동안 11%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GTC 2025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죠, 그죠? 그러면 과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젠슨왕이 기조 연설 후에 반도체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 종목군 중에 저는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 기업에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KC텍, GST, 그 다음은 제우스, 그 다음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유진테크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6개 종목 다 좋습니다.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을 제가 선택하냐면 KC텍이 되겠습니다. KC텍을 제가 선택한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국내 유일의 CMP 장비 보유업체입니다. 여러분들, CMP 장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미국의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 딱 세 군데에서만 CMP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유리기판에 숨어있는 수혜주, 여러분들 유리기판에 숨어있는 수혜주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KC텍이라고 봐요. 그 다음 부채 비율이 워낙 낮습니다. 한 10% 정도의 부채 비율, 초우량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금산하면 여러분들 재무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주주 한원 정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가 최근에 하이닉스 쪽에도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매수가하고 그 다음은 매도가, 제가 손절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저는요 아마 차별화가 저는 날 수 있는 저는 차별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반도체도 있잖아요.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이 저는 KC텍이라 보는데 앞전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을 딱 뚫게 되면요, 여러분들 요거 뚫게 되면 주가는 아마 시세가 터질 거예요. 요 고점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이것만 딱 이것만 뚫으면요 종가상으로 41,400원입니다. 요 41,400원만 딱 이것만 딱 돌파가 나오면 아마 저는 상당한 달리기 나온다고 보고요. 자, 1차 목표가가 얼마냐면요 44,800원이고요. 그 다음은 2차 목표가가 얼마냐면은 5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 3만원이니까 비중은요 20%입니다. 보유기간은 1개월 정도입니다. 목표가 1차 44,800원, 2차 여러분들 5만원, 손절 라인 3만원, 그 다음은 비중은 20%, 보유기간 1개월 정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그 수요일 날 유튜브 방송 있죠? 소개해 주세요. 자,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뭐 AI 이런 쪽도 전에 이세돌 구단 바둑 두면서 알파고랑 바둑 두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쪽이 시세가 상당히 좋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뭐 종목별로는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AI 관련되는 얘기들은 갑자기 툭툭 자주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공방은 제목은 AI를 모르고 템베거를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뭐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부터 GTC 2025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공개 방송 목요일 날 있으시죠? 네, 우리가 수요일 하시고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제목이 저평가 주도주 매수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유튜브 방송 할 테니까요.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 속보를 보니까 서울 저녁에 오후 11시부터 대설주의보 이렇게 나와 있네. 내 차를 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하세요. 예, 뭐, 때 아닌 눈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 눈이 끝나고 이번 주가 지나면 날씨도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자, 뭐, 주식시장도 풀리고, 날씨도 풀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